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무성을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거짓말을 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은 김무성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당대표 자격 요건으로 이어지는 일인 만큼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여권의 윤 전 총장 처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인사 실패와 주택 공급을 지적했던 여당 초선들은 정작 문재인을 만나자 말 한마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비 여청과가 더 크게 들렸다라며 여당 초선 의원들의 무기력함을 지적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보수의 미래는 밝다라며 청문회 참가 경험을 밝혔습니다. 특히 서 교수는 보수로 전향하고 난 뒤 느낀 감정은 따뜻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보도에 대해 CCTV를 누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뒷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한 기자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만큼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또는 언론 사찰 논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6월 11일 실시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인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가 개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당의 텃밭이자 경선 결과의 70%나 반영되는 당심의 56.2%를 차지하는 영남 지역 순회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 판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오늘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 후보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충청 지역 전체의 책임당원 비중은 10.2%에 불과하고 오는 8일 당 공식 유튜브로 중계되는 후보 합동 토론회 역시 한창 투표가 진행 중에 열릴 예정이라 파괴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어제 열린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은 크게 맞붙는 모양새였는데요. 특히 전직 대통령 탄핵과 사면 문제를 놓고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준석, 나경원 후보의 해당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굳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오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사면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실 분이고 저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공격에 빌미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정권을 뺏겼을까요? 저는 보수정권 9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미생가를 가서 보았습니다. 번번한 소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기념사업회 1년에 500만 원 지원합니다. 박정희 기념사업회 서울시에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YS 도서관 세금 못 내서 압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직 대통령 역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전직 대통령들 잘 모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은 어떠십니까? 고령인데 장기간 구급되어 있습니다. 사면 애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준석 후보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면서도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서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준석이 원고를 보고 읽어 내려간 나름 신중하게 작성했을 이날 원고의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나 뜯어놓고 보면 모순덩어리로 가득 찬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치기엔 서로 모순되는 문장이 많았는데요. 자신을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면서 탄핵은 정당했다는 이 말 자체가 배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대구 경북이 자신을 품어준다면 다시는 배신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쟤는 배신이라는 딱지가 붙어다니는 유승민의 이미지가 자신에게 옮겨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거부하며 처절한 침묵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준석은 이를 쌍그리 무시한 채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건지에 대해선 이런 방구 말이 없었죠. 이준석은 대구 경북에서 매몰차게 탄핵은 정당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본심을 얘기하기 겁이 났던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고마움을 나타낸다던가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갚겠다던가 다시는 배신 따윈 없을 거라던가 이런 미사오구를 가져다 붙이면서 반발 여론에 대비한 물타기를 시도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발언으로 가득 찬 그런 연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준석을 물리적 나이로 놓고 보면 청년이라고 부르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애 늙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순수하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준석의 발언을 기성 언론에선 소신 발언이다, 보수의 심장 TK에서 정면 승부를 펼쳤다 등등의 미사옥으로 이준석을 포장하더군요. 저는 두 눈 부릅뜨고 이준석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박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는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이 김무성을 만나고도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해 논란인 가운데 이준석이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보다 거짓말을 해야 했던 그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이준석은 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겨레 신문 보도에 김무성을 만나고도 잡아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왜 잡아떼셨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무성 만나고도 딱 잡아뗀 이준석 이렇게 나왔는데 왜 잡아떼셨어요? 기본적으로 뭐 김무성 대표랑의 만남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요. 저는 네. 뭐 당내 뭐 원로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랑 만난 것 자체가 예. 뭐 사실 노출되는 것 자체를 뭐 김무성 대표도 원하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먼저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취재에 응하지 않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은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만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부인했습니다. 예. 부인 안 만났다? 예, 예. 네. 이준석은 거짓말쟁이 이미지를 의식했는지 진행자는 분명 거짓말을 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준석은 부인했습니다. 라고 답하며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입니다. 부인한 거나 거짓말을 한 거나 어차피 그게 그건데 돌려서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애처로우면서도 가소롭습니다. 김무성을 만난 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준석은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김무성 대표님이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당의 원로가 하는 말씀을 존중해야죠, 제가. 결국은 후보의 도덕성 문제, 이를테면 언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이런 논란으로 비유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뭐 그렇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원로들 분께서 구체적으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저도 뭐 제가 다소간의 그런 어떤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부분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따라서 네. 김무성 대표님이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고 당의 원로가 하는 말씀은 존중해야 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민이 들여다보는 신문 매체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건데 저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 잠시 반말 좀 해도 될까요? 준서가 너는 그럼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그 후에도 김무성을 비롯한 당의 원로들이 거짓말을 하자고 요구하면 국민들 상대로 사기칠 거니? 이 거짓말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김무성이랑 또 어떤 작전을 짠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김무성이 정말 그렇게 시켰다고 해도 그걸 또 고지고대로 듣고 해명하는 너는 그래서 김무성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거야. 뉴스에서 앵커가 반말하니까 좀 신선하시죠, 여러분? 이준석에게 전하는 영상편지 잠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이준석은요, 유승민의 아바타다라는 질문에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은 유승민의 아바타다. 뭐 이준석은 유승민의 아바타면서 박근혜 키즈면서 김무성의 딱가리면서 김종인 키즈면서 뭐 저에게 많은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한 가지 결론은 그냥 저는 두루 친하다는 겁니다. 네. 예. 에? 두루 두루 친하다. 친하다. 예. 예. 아, 두루두루 친해서 유승민의 아바타, 김무성의 딱가리 이런 소리를 듣는 거다. 이건 또 무슨 궤변이랍니까? 이준석은 두루 친한 게 아니라 탄핵파들이랑만 친한 거죠. 두루라는 용어는 언제 써야 적합한 건지 다시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딱가리라는 말은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사용한 딱가리라는 말은 바구니의 경상도 사투리로 일반적으로 뚜껑이나 덮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김무성의 거짓말 요구를 그렇게 잘 들어주면서 김무성을 마치 뚜껑처럼 잘 덮어주고 있는 이준석인데 그래서 이준석은 김무성의 딱가리라는 말이 참 찰떡같이 잘 맞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거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는 질문에 이준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준석은 대표되면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나설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게 좀 전달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네. 방법론이 있다면은 유승민 네. 대표가 알고 싶어 할 텐데 네. 예를 들어 지금 대표라는 사람이 당선되어 가지고 어떻게 네. 힘을 써 가지고 그런 네. 어떤 대선 후보를 뭐 만드는 네.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네. 그건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들으셨다시피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거다라는 질문 역시 이준석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도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전략가이다 라고 말한 이준석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달 12일 대선 캠프 경험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시장도 한 명 만들어봤다며 오세훈 시장을 청년층을 잡는 자신의 전략으로 당선시킨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준석 네가 만들었다면서요. 대선 캠프 경험 부족하지 않다면서요. 그러면서 유승민 질문엔 어쩜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는지 앞뒤가 맞지 않죠. 이준석이 갑자기 벼가 된 듯합니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라도 된 듯한 이준석인데 그런데 이걸 어쩐답니까? 이준석의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의지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여성신문TV 토론에 참석해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준석은 21대 국회에서 내가 있는 당이 압승해가지고 나중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이 말은 21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종합하면 당시 이준석의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이 속한 바른미래당의 21대 총선 승리였고 이어 2022년 대선에서 바른미래당 대권주자인 유승민의 당선까지 희망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이런 발언을 한 지 약 2달 후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해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졌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은 자연스레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됐고 현재는 통합된 당의 대표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당이 압승해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이준석의 그때 그 말이 소름 끼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행보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전 총장을 압박하는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윤 전 총장 장모에 관한 일인데 장모인 최모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4년 공동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 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윤 전 총장을 여러 혐의로 고발하면서 다시 수사받게 됐고 결국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24일 최모 씨를 의료법 혐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장모는 6년 만에 징역 3년 구형을 받게 됐죠.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영길 대표가 최근 여권 성향 집회에 참석해 언급한 윤우진 사건입니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 윤우진부터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다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윤우진 사건은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뜻합니다. 자, 이에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을 엄호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요. 특히 윤 전 총장의 우호적인 정진석 의원은 희대 사기꾼 김대엽 정치 공작과 드루킹 여론조작까지 캐캐먹은 공작의 맛을 잊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은 더는 이런 추악한 공작 정치에 속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를 사과하며 조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바로 그 다음날 윤석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 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모 씨를 변호하는 송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됩니다. 또한 손 변호사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향해 정 전 총리가 왜 수사를 안 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라며 수사 중인 상황만 계속 무한정 끌어 프레임을 씌우는 게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벌이는 행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언론과 통화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 총장의 다른 측근은 이미 조사도 다 하고 기소도 검찰이 다 했는데 뭐가 더 있나라며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민주당은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정치 판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측근은 조 전 장관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의혹이 있는데 조사 한번 안 하지 않았나라며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조사를 열심히 받고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전국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죠. 그의 위선적이고 모순된 행동은 이번 책 출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조국은 증거로 진실을 다투는 법정에선 300번 넘게 증언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책은 무려 571쪽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571쪽에 달하는 라면 냄비 받침대로 쓰기에도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선 입을 철저히 다물었습니다.
때문에 내로남불의 창시자답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가운데 논리적인 비판으로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조국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 고개를 처박을 일을 들켜놓고도 쉼없이 표현되는 그의 자기애는 정말 놀랍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공정이 뭔지 찾고 싶다면 고개를 들어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을 보라며 이같이 글을 올렸는데요. 윤 의원은 교수로 일할 때 조국 사건을 접했다며 감찰무마나 사모펀드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이 대리시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아들의 오픈북 시험을 교수 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줬다는 것을 보고 저분은 남은 평생 교수 사회에서 얼굴을 못 들겠구나 했었다며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엄히 다스려야 하는 교수가 자녀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니 교수 대접받기를 바랄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이 나라를 다시 휘젓고 대선 주자들이라는 분들이 앞다퉈 공감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 무너진 데다 이젠 진이겨지기까지 하는 나라의 기강이 가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단 한 가지 위안을 찾는다면 조 전 장관 덕분에 우리 시대의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것이라며 지난 2일 제주도에서 당원 대상 우리 시대의 공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영상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 생각이 다른 생각을 자극하고 합쳐져 더 높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공정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그럴 수만 있다면 지난 2년 국민을 그렇게 괴롭힌 조국 사건도 성장 전이 격통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되는 자맥으로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흥미로운 점은 이번 대선이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는 가정하에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인데요. 차기 대통령 선호도 1, 2위를 상대로 양자 대결을 해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약 10%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MBN 매일경제가 RN서치와 실시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43.8%를 얻어 34.1%를 기록한 이 지사와 9.7%포인트 지지율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유권자에선 윤 전 총장이, 반대로 40대와 50대에선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실시됐는데 윤 전 총장의 강릉 방문이 공개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다는 사실이 반영된 여론조사입니다. 한편 범여권에서는 이 지사가 32.2%, 이낙연 전 대표가 13.2%를 기록했고 추미애 전 장관과 정세균 전 총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3위를 기록한 게 눈에 띄는데요. 반면 범야권은 윤 전 총장이 37.9%, 홍준표 전 대표가 10.3%로 1, 2위 간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후 안철수, 유승민, 원희룡 순이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의 지지율을 기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3월 윤 전 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을 잡으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정말 완전 삐진 것 같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 행보를 시작해도 도울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채널A와 인터뷰에서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고 생각도 했는데 그런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으로선 자신이 나서 도울 만한 존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그 대상이 윤 전 총장이냐는 물음에 맞다고 대답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통령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별의 순간이라 평가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선 국민의힘 대표로서 여러 정치적인 것을 감안해서 한 얘기였다며 정무적 성질을 띈 것이었다고 톤다운했습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실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건 틀림없다며 이 후보가 당을 잘 추스리면 대선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초선 의원들이 요청을 했고 4.7 보궐선거 참패 직후 당 쇄신과 관련해 올곧은 목소리가 나왔던 터라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면전에 쓴소리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간담회 직후 언론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전날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초선들은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당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부동산세 완화와 공급 대책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초선 의원들은 이달 초 이매숙, 노영욱 등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일자 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후 박준영 후보자만 자진 사퇴했고 문재인은 김혜숙 인사수석을 경질하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들은 이날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초선들은 영빈관 리모델링 후 첫 손님이라는 문재인의 쓸데없는 발언에 물개박수로 화답했고 또 문재인은 성과 많은데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 안 보였다고 달나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6일 김호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보수의 미래는 밝다며 청문회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진보 시절 주로 술을 사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보수로 전향하고 난 뒤 느낀 감정은 따뜻함이라며 보수 쪽 분들은 나한테 뭘 보내려는데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기 바빴다고 말했는데요. 또 진보에서 보수로 변절했어도 우리 마음을 대변해줘서 고맙다는 보수 편의 응원을 받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민 교수는 참고인석에 앉자마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15분의 정회 시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방에서 음료와 다과를 접대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서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필성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두 당이 참고인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측 참고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정회 시간에도 혼자 참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인사하며 아는 척하는 민주당 의원도 없었다고 밝힌 서민 교수는 김 변호사에게 이참에 보수로 오세요. 아주 따뜻합니다. 라고 말했다고도 하는데요. 또 당시 청문회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화해는 했냐는 질문을 들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현 정권을 비판하는 책을 같이 쓴 진 선생님은 여전히 진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지만 난 이제 아니다라며 보수가 진보보다 못한 이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데다 그 이념을 추종하는 이들이 훨씬 멋지다는 걸 그간 경험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늦게라도 보수에 온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때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두 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보고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선박 공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현지 시간 1일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습니다. 그중 신평 5호 그리고 광천 2호라는 이름의 배는 과거 한국 기업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들은 유엔 제재상 북한으로의 반입량이 제한된 정제유를 몰래 북한에 반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이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금지 범위를 중고 선박으로까지 확대했는데요.
물론 해당 선박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 기업이나 중개인이 선박의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른바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쓴 레오번 연구원은 미국 의솔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 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3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피곤해요님께서 나는 이준석 지지한다. 이준석 윤석열 조합 아니면 정권 교체 안 됩니다. 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의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요님,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이준석 마음속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을 대통령이 되면 위험한 인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이준석이 한 말을 잠시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요. 이 사람은 검찰을 장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그 자체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가? 이 두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검찰 갈등 관계를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나면은 검찰의 구성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이렇게 친화적인 총장이 오면은 장악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나서도 대선 후보 상태에서도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도 검찰은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보면은. 이 타이밍에 견제구가 또 하나 훅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준석 마음속엔 오로지 유승민만 가득 차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의 난리부르스의 반사이익을 얻어 대권 후보로 떠오르니까 이준석 입장에선 안이 꽂게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이준석이 지금은 또 당대표가 되고 싶은 욕심에 윤석열 전 총장 참모가 된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며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 소개합니다. 나가자님께서 이준석의 거짓말 수준은 문재인과 비슷하지 대표되면 더할 걸 거짓이 아니라며 변명하고 핑계대는 버릇도 비슷할 거고 젊은 사람이 참 안 좋은 습관이지 라며 이준석의 거짓말 습관을 문재인에 비교해 주셨습니다. 습관성 거짓말은 허언증 같은 정신병으로 변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나이라도 많다지만 이준석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거짓말하는 습관을 뜯어 고치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피곤해요님과 나가자님 외에도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